네, 안녕하십니까. DMI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려야 했었던 DMI 공식은 이렇습니다. 자, TR 값은 금일의 고가, 금일의 저가, 금일의 고가, 전일의 종가, 금일의 저가, 전일의 종가 중에 가장 큰 값을 사용하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같이 적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 플러스 DM 값과 마이너스 DM 값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플러스 DM 값은 고가와 고가, 마이너스 DM 값은 저가와 저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계산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저가에서 저가를 빼면서 저가가 낮아지면, 죄송합니다. 자꾸 욕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DM 값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 즉 저가가 낮아지면 그냥 저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점이 낮아지면 상승.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락은 저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DMI 마이너스 값은 하락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자, 저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DMI 마이너스 값은 하락을 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저점이 낮아지는데 얘가 하락한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TR 값이 이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보다 이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결국 자, 플러스 DM은 고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이너스 DM은 저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요.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DM을 사용할 때요. 그 기간값을 한 달로 일단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을 볼 때 주로 한 달, 즉 월봉이죠. 월봉을 보면서 다음 달에 얘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하락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봉상 DMI는 저는 21일을 주기로 얘의 고점이나 저점을 판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날이 2월 2일이죠. 2월 2일. 그리고 이날이 1월 30일이죠. 자, 21일. 자, 이때가 한 달이죠. 그리고 전달은 자, 이때가 한 달입니다. 그렇죠? 자, 30선을 오버했던 날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 자, 일단 한 달의 기간 동안 자,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주가가 변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달에는 자, 저점을 일단 찾아 주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자, 이날 자, 8월 20일 얘가 오버를 했죠. 자, 저점을 일단 얘도 찾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 이날 오바를 했죠. 자, 이게 바로 이제 70대 30에 그 30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날이 저점이라고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오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입니다. 그렇죠? 아, 이날 한번 사봐야 되나? 라고 해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 하락을 하죠. 당연히 열은 받겠죠. 자, 그럼 이날 사야 되나요? 아니죠. 자, 30을 오버하고 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자, 추세라는 것은 자,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다. 그런데 저희가 DMI를 공부하는 이유는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자,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다. 그것은 모든 보조지표의 맹점이면서 이런 경우에는 자, 산 것은 어쩔 수 없죠. 그쵸? 산 물량은 어쩔 수 없죠.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자, 다음날 어떻습니까? 더 떨어지죠. 자, 얘가 지금 바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꺾였죠. 자, 이럴 때 한번 또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지켜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쵸? 결국 내가 샀던 이 자리에 저점을 얘가 40까지 넘어가면서 다시 찾아준다. 자, 이날 샀으면 어땠을까요? 자, 이날과 이날의 가격의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면 나름의 또 저점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자, 30을 오버했다. 그러면 또 다시 40을 보는 겁니다. 40을 그 40은요. 결국에는 자, 기준선 설정에 들어가서 40이라는 숫자를 추가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기본은 30으로 보되 30으로 보되 40을 오버를 하면 그러면 다시 또 제 진입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 50을 오버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풀이기 때문에 자, 그 뒤로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자, 30을 오버하고 40까지 보되 자, 여기는 거의 이 주가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하실 때 자, 이런 것을 감안하고 매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때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하락을 한다. 그러면 40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자, 벌써 9분이네요. 자, 일단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0 오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오류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대 이런 보조지표가 내 수익을 엄청나게 늘리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의 도구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스페타시스가요.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피봇을 봤습니다. 피봇. 자, 피봇은 원심력이죠. 일종의. 자, 피봇 라인을 이렇게 다운시팅을 했다. 자, 볼린저 밴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의 지표이고 훨씬 뒤늦게 나온 지표인데요. 이렇게 오버를 하면 웬만하면 그 다음 캔들은 피봇 라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오버를 하면 다음 캔들은 피봇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상단에서는 이렇고요. 하단에서 이렇게 오버를 하면 다음 캔들은 피봇 라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얘가 장대 장대 음봉이고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아까 하한선을 계산을 해보니 자, 계산을 해서 넣어보니 2차 지진선이 97333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97333 이거는 참 애매한데,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미 오버를 했죠. 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버를 했을 때 볼린저 밴드처럼 캔들이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